6단원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고요. 6단원에다가 이제 7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인데 6단원도 사실은 덩어리가 좀 크긴 하지만 뭐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단원까지는 미분 이야기였고 6단원은 적분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부정적분이거든. 근데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되죠.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대문자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 녀석의 도함수가 fx일 때 우린 이 대문자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하고요. 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이제 적분한다라고 표현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 그 녀석을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겠다. 그죠? 이 fx 자체를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거다. 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딱 좋은데 fx라는 녀석의 부정적분으로 우리 보통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죠. 이 부정적분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우리 읽을 때 인테그랄 이렇게 읽을 텐데 인테그랄 fx dx라는 건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의 자체가 뭐래? 얘를 x 가지고 미분하면 fx가 된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 인테그랄 fx dx라는 녀석을 보면 이걸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을 게 아니라 미분을 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호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미분하라고 나온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 쓴 이유는 100%라고 하면 혹시 아닐까 봐. 근데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그냥 인테그랄 fx dx가 나오면 얘는 미분을 해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의 자체가 미분하면 fx가 되는 녀석이야 라는 말이니까 미분하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우리 보통 이 부정적분 중에 하나로 대문자 f를 많이 쓰는데 이 표현도 이제 기억하셔야죠.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했는데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알고 있지만 뭐 x제곱이라는 녀석을 미분하시면 2x가 돼요. 이 말은 2x라는 녀석은 적분하면 x제곱이 돼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2x의 부정적분이 x제곱이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얘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야 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는 x제곱 더하기 1이란 녀석을 미분해도 역시나 2x이기 때문에 이 식에 따르자면 2x를 적분한 게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에 x제곱에다가 더하기 1을 하든 더하기 2를 하든 더하기 10을 하든 더하기 100을 하든 미분하면 다 2x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호가 나타내는 미분하면 2x가 되는 녀석 누구란 이야기냐면 x제곱도 될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 등등등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 따르자면 여기 써 있는 예제에 따르자면 2x의 부정적분은 누가 될 거냐면 x제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뒤에 상수항으로 누가 더 왔을 텐데 이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으로 우리 적분상수라고 부르죠. c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건 안타깝게도 항상 이 뒤에 적분상수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다라고 확정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F의 부정적분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녀석을 대문자 F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은 대문자 F에다가 적분상수 C. 이건 사실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긴 있을 테니까 그냥 C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당연히 소문자 F가 되겠지만 소문자 F를 적분하면 그냥 대문자 F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적분상수 C가 와서 들러붙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면 아예 한 줄로 이렇게 써 있어요.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 그게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인데 맞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거 적분상수 하나를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이 적분하는 방법, 적분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적분의 정의 자체가 미분의 거꾸로니까 적분하는 방법도 그냥 미분의 거꾸로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인데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야. 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될 거거든요. 이 적분사수 c는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얘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고려할 거고요.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되려면 원래 어떤 녀석이었을까를 생각하자는 거지. 미분을 한 결과가 얘가 되려면 원래는 얘보다 차수가 하나 더 컸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했더니 n차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미분하면 앞에 개수로 n 더하기 1이 원래 생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이 이렇게 앞에 와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뒤에 적분상수 C가 들러붙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긴 녀석, 아주 간단한 녀석이 적분하는 방법이고, 물론 뭐 상수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 보시면 적분 변수가 x거든요. 그러니까 k는 실제로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대체 뭘 미분해서 k가 됐을까? 당연히 kx라는 녀석을 미분해서 k가 되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적분상수는 얘 이상 붙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적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우리 미분법 성질할 때도 다 했던 거지만 뭐 실수배 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역시나 다 따로따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분도 어차피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도 당연히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미분은 곱하기로 연결된 걸 미분했거든요. fx랑 gx랑 뭐 더하기 빼기는 안 할게요. 뻔한 거니까. 이거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순서대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서 적분을 하려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적분해야 제가 되는 거야. 굳이 쓰자면 가끔 나오니까 굳이 쓰자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해야 fx gx 여기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고요. 조심할 건 뭐다? fx dx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의 적분법이라는 건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부정적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기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미적분도 뭐 우린 당연히 알 필요가 없고 미적분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방법을 차용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만약에 피적분함수, 요거 이제 적분 당하는 녀석이어서 요걸 피적분함수라고 하는데 피적분함수에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세요라고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전개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1, x 더하기 3dx 이렇게 생긴 녀석 나오면 이거 그냥 쭉 전개한다고. 다 전개해서 다시 그냥 적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그마 할 때도 왜 곱하기로 연결된 건 시그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전개한 다음에 따로 처리하잖아요.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 실수배 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당연히 여러분 마음대로 따로따로 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거 합쳐서도 할 수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할 방법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예제로 가서 하나 보시면 대문자 F랑 G가 모두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래요. 그럼 이 말을 보고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도 이거의 부정적분이고 얘도 이거의 부정적분이란 소리니까 대문자 F'을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는 거구나. 대문자 G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써있는 말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요 녀석인데 살펴보니까 가조건에 대문자 F가 저렇게 생겼대요. 그럼 저걸로 이제 소문자 fx는 찾을 수 있을 텐데 나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2랑 G2를 더했더니 8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자고. 대문자 F랑 대문자 G는 다 소문자 F를 부정적분한 녀석인데 저 둘이 만약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문자 F랑 대문자 G의 차이는 대문자 F와 대문자 G의 차이는 뭐일 거냐면 적분상수만 차이 날 거다라는 거야. 어차피 둘 다 미분하면 fx로 똑같기 때문에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로 대문자 F랑 대문자 G가 존재하는 거니까 만약에 둘이 똑같다면 뭐 똑같은 건데 다르다고 해도 뭐만 다를 거냐면 적분상수만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2의 값은 뭐냐면 여기다 2 대입해보니까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에서 2 뺄 거니까. 근데 F2랑 G2를 더해서 8이다 그랬으니까 G2의 값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뭐만 차이 난다고요? 상수항만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 fx가 문제에 나오기를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으니 gx라는 녀석은 누구일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상수만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1에다가 g를 넣으래요. f는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fx는 2x-1이고요. f1은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뭐 예제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요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어쨌든 둘 다 똑같은 녀석을 부정적분한 거니까 저거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건 동일하고 차이는 뭐밖에 없다? 상수항만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제 1번 같은 것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관계식으로 좌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인테그랄 fx d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보자마자 뭐 할 생각한다고요? 미분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라는 소리인데 미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셔야 되고 보시면 이 적분상수도 미분하면 알아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미분할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부정적분을 포함한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방금 말한 그게 다거든요. 문제에 인테그랄 아니면 부정적분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시면 일단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제 비슷하게 해서 뭐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 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바로 옆에 그냥 내용을 한번 식은 읽어보시고요. 결론이 이거였다고. 예제 문제처럼 대문자 fx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우리 f'x는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냥 f의 도함수를 f'으로 쓰는 건 굳이 문제에서 야 f'은 f의 뭐 도함수야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그냥 f'는 도함수인데 대문자 f는 주로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부정적분으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예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서 대문자 f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 거 안 읽어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바로 미분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인테그랄 fx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미분하면 되는데 그냥 대문자 f면 요 녀석이 진짜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인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대문자 f는 주로 부정적분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xfx를 대문자 fx라고 할 때 이러면서 문제를 막 푼다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대문자 f는 뭐 부정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로 대문자 f를 갖다 쓴 거니까 이건 쳐다보자마자 뭐 할 생각할 거라고 미분할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건 미분하라고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시면 얘는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당연히 소문자 fx가 되겠죠. 이거의 부정적분이 얘니까. 우변은 미분해보면 x랑 fx랑 곱하기니까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건 그대로 와요. 더하기. 이번엔 앞에 게 그대로 오고 뒤에 걸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 얘네들은 이렇게 알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알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럼 xf'x가 누구란 이야기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다 그 얘기죠. x 하나씩 약분하면 되겠네. f'x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4x제곱 마이너스 2다 그런 이야기죠. 구하라고 한 건 f-1이니까 이제 fx를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죠? 요 fx는 f'이 나왔으니까 요거 부정적분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4x제곱이야. 적분하려면 얘가 x세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3을 여기서 땡겨 와서 여기로 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얘가 fx고요. 이 c를 찾을 힌트는 뭐냐면 얘지 얘. 이거 그냥 대뜸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대문자 f1이 3분의 1이래요. 여기다가 1 대입해보면 되겠다. 그죠? 위에 식에다 1 대입해보면 f1인데 여기 3분의 1이야. 이게 얼마냐면 1 곱하기 f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그래서 f1의 값이 3분의 1이다인데 여기다가 1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저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3분의 4 마이너스 2 더하기 c고요. 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c가 1이라는 값을 가져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fx라는 건 3분의 4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산수 하라는 거니까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한 페이지나 할애해서 이 교과서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식 자체의 관계식에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미분할 생각을 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지금 얘처럼 적분상수 찾기 위해서 이런 힌트들 하나씩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대입하셔가지고 적분상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 정적분 나올 때도 더 비슷한 거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정적분인데 이번엔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글자 하나 차이 나죠.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완전 다르고요. 이게 교과서 바뀌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좀 논리적이진 않지만 쉬워졌으니까 함수 fx가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f의 부정적분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하면 이 대문자 f에다가 b 넣고 a 넣고 둘이 빼는 거예요. 이 대문자 f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했죠.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뺀 거. 물론 숫자일 거야. 그게 뭐냐면 소문자 f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소문자 f의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뒤에 거 놓고 앞에 거 놓고 둘이 빼겠다 라는 거고요. 기호는 어떻게 나타낸대요? 이렇게 나타낸대요. 아까 부정적분 했던 거에서 요 a랑 b만 쓴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 아래 끝, 요걸 위 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아래 끝, 위 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고요. 정적분은 아래 끝과 위 끝이 존재하는 녀석이어서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정의 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걸 끌어와서 배우기 때문에 얘를 썼지만 원래 정적분의 정의에는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에는 사실은 부정적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얘를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 거라서 이 기호도 비슷하게 쓰고 둘 다 정적분이라는 적분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쨌든 요 녀석의 값을 찾을 때 우리는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얘 자체는 따로 계산할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소문자 f의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여기에다가 우리 보통 이렇게 기호로 써요. 그리고 나서 아래끝 윗끝을 쓰고 나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윗끝 넣은 거에서 아래끝 넣은 걸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렇게 계산을 따로 하시면 되니까 뭐 부정적분 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면 된다는 얘기고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은 대문자 F라고 쓰긴 했지만 이 뒤에 원래는 적분상수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뺄 거라서 적분상수는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적분 하실 때는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은 저렇게 부정적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도 원래는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얘기인데 다 생략하고 책에 있는 것만 딱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fb에서 fa를 뺀 거다 그랬어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인데 어쨌든 f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을 테니까 이거 부정적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아래 끝, 윗 끝, a, b도 당연히 문제에 다 있을 거거든요. 즉 상수일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적분을 한 결과는 숫자예요. 이건 값으로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예요. 이제는 적분 변수가 t로 바뀐 거고요. 중간에 피적분 함수도 t에 관한 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계속 해보면 소문자 f의 부정적분에다가 아래 끝이 a, 윗 끝이 x니까 대입을 해보면 fx에서 fa를 빼는 꼴이 되는데 이제는 요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x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뭘 할 수 있냐면 x 가지고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한 결과는 누가 될 거냐면 대문자 f라는 건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니까 이걸 다시 x를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문자 fx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fa 이 녀석은 f에다가 a라는 숫자를 대입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x 가지고 미분하시면 그냥 0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녀석 이 녀석은 미분하시면 fx라는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윗끝에 x가 들어있어? 이 녀석은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거 그냥 여기 들어있는 거 이거 정의 가지고 나타내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거 x 가지고 미분하세요니까 그냥 미분하면 얘는 f가 되고 얘는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다시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은 x 가지고 미분하면 당연히 빵이에요. 얘는 x를 미분하면 빵이라고. 왜냐하면 a 넣고 b 넣고 a 넣고 빼버릴 거기 때문에 숫자들을 대입해서 빼면 숫자만 남을 거라서 이건 미분하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이건 x 넣고 a 넣고 빼는 거라 x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미분하면 다시 x에 관한 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뒤에 여기 요 페이지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올 내용인데 미리 다음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얘기 하나만 하자면 이렇게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경우엔 그래서 보자마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분이에요. 얘도 물론 이거 틀린 건 아니다만 결국 우리는 소문자 f를 가지고 문제를 주로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이렇게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요거는 무조건 미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에다가 a를 대입을 해요. 이 a를 대입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래 끝이랑 윗 끝이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a를 대입해 보면 a에서부터 a까지 ft d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한 거에다가 a 넣고 둘이 빼는 거잖아요. fa에서 fa를 뺀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아래 끝이랑 윗 끝이
같아지면 그때는 피적분 함수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어차피 같은 숫자 넣어서 뺄 거니까 당연히 빵이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여기 x에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알아서 이것의 값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래 끝이나 위 끝에 x가 들어있으면 이 두 가지 스텝을 항상 밟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게 되어 있으니까 좀 쿡 찌르 나올 정도로 일단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옆으로 가서 예제도 하나 또 풀어보면 얘도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f1이 11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보니까 지금 딱 얘기한 그 문제죠.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어요. 아래 끝은 마이너스 1인데 위 끝이 1이라고 x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보고 우리는 뭐 할 생각을 한다고? 일단 첫 번째로 미분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분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요거 미분할 건데 바로 x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보면 누가 된다? fx라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변은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기로 f1이 11이야 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해서 관계식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겠네요. f1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인데 얘가 11이래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7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찾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할 건 뭐라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도록 숫자를 대입할 거라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빵이고요. 우변은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연립하셔가지고 a랑 b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야? 뭐 숫자 더러운가 본데? 아닌가? a가 2구나. 그래서 요 둘 연립하시면 a는 2가 되고요. b는 3이야? 맞아? 그렇구나. a가 2고 b가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예제라서 얘도 좀 간단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보자마자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좀 사족 같지만 사족은 달라고 있는 거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다항함수라는 힌트 때문에 fx의 차수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가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걸로 풀리는 빈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걸 먼저 시도하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안 풀리면 그때 돼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적분구간의 미지수 x 일단 미분한다. 이 생각을 꼭 하도록 하시고 밑에도 보시면 예제 문제들도 보시면 이거 봐요. 2에서부터 x까지 1에서부터 x까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적분 구간에 미지수 x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미분할 생각을 하시고요. 얘도 1에서 x까지 ftdt가 어쩌고 저쩌고예요. 미분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분하는 거 하는 거고 숫자 대입하는 것까지 생각을 좀 같이 하셔야 될 녀석이고요. 다음으로 가서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분이라는 건 애초에 계산 자체를 부정적분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분의 성질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부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그냥 뭐 실수배 하는 거 실수배 하면 되고 실수배라는 건 이런 거지.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건 피적분 함수를 k배 하고 나서 적분한 다음에 k배를 하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배 하는 건 순서 상관없이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당연히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는 적분 구간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실수배 하는 거야 당연히 K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내는 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건 이 적분 구간 그대로 다 잘 끌고 와야 돼요. 그죠? 더하기로 찢을 거야. 그럼 요 녀석의 적분 구간과 요 녀석의 적분 구간도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이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적분 구간이 같은 녀석이 여러 개 있으면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테그랄 보이면 막 갖다 합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이 똑같은 녀석이어야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비슷한 걸로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밑에 있나요? 여기 2번에 보시면 이제는 구간이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인데 뭐가 차이 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긴 거지. 얘도 F, 얘도 F.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으면 적분 구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A에서 C까지고 C에서 B까지야. 그렇다면 하나로 합쳐서 A에서 B까지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또 뭐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 부정적분을 하시면 개수들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면 통분하고 굉장히 귀찮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피적분 함수를 두 번이나 부정적분해서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산수해? 이거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으면 적분 구간을 유심히 보자는 거고 그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C까지 fx dx랑 C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로 합쳐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이거는 대문자 FC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거고 이거 정의가 이거잖아요. 이것의 정의는 FB에서 FC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둘을 더하세요니까 FC가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 바람에 남는 게 FB에서 FA를 뺀 것만 남는 거니까 이건 그냥 이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풀다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ABC에다 숫자를 넣어서 만약에 뭐 1에서부터 3까지 fx dx 하고 3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생기면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1에서부터 2까지 그냥 fx dx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C가 꼭 A, B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 아니어도 돼요. 1에서 3, 3에서 5 그랬으면 그냥 1에서 5고요. 1에서 3, 3에서 2니까 그냥 1에서 2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이거 아래급 위급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문자 F2에서 F3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숫자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쭉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 이야기도 한 김에 또 이게 아래끝 위끝이 A, B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요 숫자 둘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뭐만 차이 나는 거냐면 얘는 대문자 FB에서 FA를 빼는 거고 얘는 대문자 FA에서 FB를 빼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그냥 식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뀐 거니까 빼는 순서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래 끝과 이 끝이 서로 자리를 바꾸려면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거 나중에도 어차피 쓸 거니까 요 마이너스를 당연히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어서 B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죠? 이거 그냥 실수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둘이 어차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요. 얘도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예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건데
말은 좀 길었다만. fx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좀 다르게 생겼어요. 다행히 1일 때 연속입니다. 그죠? 뭐 그렇다 치고요. 여기 와서 구해야 되는 정적분을 살펴보니까 그냥 fx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x-1도 또 곱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분 구간이 0에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값은 1을 기준으로 식이 좀 달라지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고 1보다 크면 그냥 나갈 거라고요. fx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은 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를 한꺼번에 부정적분을 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 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식이 0에서 1까지일 때랑 1에서 3까지일 때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1을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기는 0에서 3으로 써있지만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다.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3까지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적분 할 거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이 피적분 함수라는 녀석 자체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부정적분 하려면 어차피 다른 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0에서 3을 0에서 1까지는 x가 0과 1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간 절대값이랑 3x 더하기 1 요게 피적분 함수가 될 거고요. 1에서부터 3까지는 x가 1보다는 크다는 이야기니까 절대값이 그냥 없어진 x-1이랑 4라는 걸 달고 정적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저 복잡한 녀석이 조금 더 복잡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하필이면 왜 1로 갈라진지 알겠죠? 얘도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식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0에서 1까지와 1에서 3까지로 나누겠다는 거고 이 뒤로는 그냥 산수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뭐 요거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곱하기 적분법 이런 건 없다고 그랬다고 이거 그냥 전개하셔가지고 뭐 계산하시고 얘도 나름대로 전개하셔가지고 계산하시고 그렇게 해서 산수에서 합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을 기준으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적분 구간 안에 1이 들어있죠. 그 1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7번 같은 경우도 fx가 0을 기준으로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3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3까지를 따로따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건 0에서부터 2까지 fx dx랑 0에서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b랑 적분하래요. 그럼 이건 뭐 하면 돼요? 피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어. 하지만 적분 구간이 이번엔 똑같이 생겼죠.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합쳐서 0에서부터 2까지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로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은데 다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꼭 뭐 다항함수 아니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 만나는 게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다라는 말이냐면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거 관계식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이 둘이 뭘 나타내는 건지 알고 있죠? 얘는 뭐야? 이거 이제 생긴 모양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래서 이거를 옛날 말로는 이제 우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다항함수는 차수가 짝수인 애들밖에 없어서 짝함수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f-x랑 -fx랑 같은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로는 기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다항함수는 차수가 홀수인 애들밖에 없어서
홀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거 네 개 다 같은 말이고 이거 네 개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정적분으로 가지고 왔을 땐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정의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이 정적분은 원래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건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 x좌표 A라고 보고 여기 x좌표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정적분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의 경우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 끝과 윗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를 때인데 얘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보자고요.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일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할 게 아니라 0에서부터 a까지만 구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걸 꼬박 2배 하면 어차피 넓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한쪽 끝을 0으로 바꿨을 때의 장점은 산수가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라서 산수를 할 건데 한쪽 끝이 0이면 산수하는 게 되게 좀 편해져요. 그래서 한쪽 끝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정적분 할 건데 이건 그냥 0에서 a까지만 해서 2배 한 거랑 같더라 라는 말이고, 그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얘하고 완전히 합동이겠죠. 넓이 똑같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x축 밑에 있고요. 요건 x축 위에 있어서 이것의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오고요. 이것의 정적분 값은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0으로 없어집니다. 이거는 꼭 넓이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숫자 가지고 차수로 비교해 보셔도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이해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좋으니까 이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차수가 홀수인 애들은 계산해보나 마나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날 피적분 함수는 순진하게 짝함수거나 순진하게 홀함수인 경우는 잘 없거든요. 홀수, 짝수가 막 섞여 있을 텐데 섞여 있어도 정적분의 성질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x 7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dx 이렇게 막 섞여 있을 텐데 홀수, 짝수, 홀수랑 짝수가 막 섞여 있을 텐데 이거 어차피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니까 홀수인 애들끼리만 모으고요. 짝수인 애들끼리만 모아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거든요. 그죠? 내 마음대로 찢어서 계산할 거고 해보면 얘는 뭐 된다고? 어차피 0 될 거라고요. 차수가 홀수니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0에서부터 a까지 3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요 줄 거쳐가지 않고요. 적분 구간 딱 살펴서 둘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홀수차 지우고 짝수차만 가지고 계산 바로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홀함수냐 짝함수냐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만한 팁이고요. 책에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밑에 약간 빈칸 있으니까 메모는 좀 해두세요. 주기함수의 경우에 fx랑 fx 더하기 a랑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주기가 a인 주기함수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0에서부터 a까지 fx dx 찾아봤더니 L이래. 0에서부터 a까지면 한 주기를 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L이라면
A에서부터 2A까지 fx dx도 당연히 L일 거고요. 꼭 0이나 A가 아니라 뭐 1에서부터 1 더하기 A까지 fx dx 이런 것도 당연히 L이에요. 그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적분 구간의 길이를 살펴보란 이야기고요. 출발과 도착이 어디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간격이 한 주기만큼이라면 그 주기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3에서 2a 빼기 3까지 정적분 하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라고? 얘는 2l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주기만큼 돌아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뭐 맨날 계산해야 될 게 아니라 한 주기의 정적분 값만 찾아서 몇 주기가 돌아가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극한인데 이거는 우리 이제 눈에 익숙한 거거든요. 아니 더 안 올라가는구나.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요. 요 인테그랄 먼저 해결을 해보면 아래 끝이 a고 위 끝이 a 더하기 h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먼저 해결을 해보면 대문자 f의 a 더하기 h에서 fa를 뺀 녀석이 되죠. 요게 요 인테그랄을 해소한 거예요. 이것의 정의가 저거니까. 근데 이걸 h분의 1을 곱하라는 건 h로 나누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 극한을 붙이기를 h가 0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이거 어디서 봤던 거냐면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봤던 정의예요. 그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사실은 요 앞에 a 더하기 h에서 a를 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a, fa, a 더하기 h, fa 더하기 h 평균 변화율 극한 보낸 거니까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대문자 f'a를 구하세요 라는 말인데 대문자 f'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소문자 f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fa다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얘야인데 이 중간 과정에 써 있는 걸 제가 지금 쓴 거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한 줄 써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인테그랄 자체가 누구냐면 fx에서 fa를 빼는 거고 이거 지금 x-a로 나눈 다음에 극한이 달려있죠. x가 a로 가는. 그럼 얘 누가 되는 거라고? 대문자 f'a가 되는 건데 이거 누구랑 같은 거다? 소문자 fa랑 같은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 했던 미분계수의 정의 잘 기억하고 계시면 뭐 인테그랄의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모양만 눈에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다 예요. 저거 뭐 얘기라고요? 홀 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쳐다보면 차수가 홀수의 녀석들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fx는 모르긴 몰라도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러고 끝났을 거라고요. 제곱도 없고 상수항도 없고 저렇게 생긴 녀석이 다다 라는 말인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1에서 1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일단 미분부터 해야겠다. 그죠? f'x는 3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써있는 식 그대로 가져와서 써보면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x 제곱에다가 얘를 곱하세요니까 3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어차피 피적분 함수의 곱하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개하셔야 되고요. 근데 하려고 보니 얘가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분 구간이 -1에서 1이잖아요. 둘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반대.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피적분 함수에 들어있는 홀수차는 다 버리고 짝수차만 남겨 놓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제 홀수차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0에서부터 1까지 3ax 4제곱 더하기 bx제곱 이것을 적분해서 2배 한 거와 같고요. 그게 8이란 이야기니까 얘 자체는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요것의 값이 4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계속해서 전개해보면 요거는 적분할 거니까요. x 4제곱이네. 원래 5차였겠죠? 5가 올려 보내줘야 되니까 5분의 3a x 5제곱 더하기 3분의 b x 세제곱 0, 1 계산해보면 5분의 3a 더하기 3분의 b 얘가 얼마래? 4래. 1 넣고 0 넣고 빼면 어차피 1이니까요. 그래서 찾아낸 식이 요거 하나입니다. A, B에 관한 관계식 하나. 그리고 또 하나로 여기 F'1이 18이에요인데 여기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1 집어넣어 보면 3A 더하기 B고요. 얘가 18이에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하고 둘이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아내시면 fx가 누구인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힌트들 있죠. 뭐 홀함수냐 짝함수냐 혹은 주기함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른다고 못 풀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을 이용하시면 산수가 좀 편해진다는 거야. 이거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집어넣어서 8이다 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 산수할 때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산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9번, 10번도 지금 다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예제는 다 했으니까요. 유제 10개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레벨 1 또 10문제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오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레벨 2랑 레벨 3까지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